왜 일부 국가에서는 좌측 통행을 하고 다른 곳은 우측 통행을 할까? 주제: 교통통행 방향의 문화적 및 역사적 배경에 대한 탐구. 여러분, 교통통행 방향이 단순히 도로에서 차량이 어떻게 이동하는지를 넘어서 각국의 역사와 문화가 어떻게 얽혀 있는지를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전 세계에는 좌측 통행과 우측 통행을 선택한 다양한 나라가 존재합니다. 하지만 왜 어떤 나라는 좌측을, 다른 나라는 우측을 선택했는지 그 이유에 대해 깊이 고민해 보셨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매우 흥미롭고 복잡한 배경을 지니고 있습니다. 좌측 통행을 하는 나라들은 보통 영국식 식민지의 영향을 받은 곳들로 전통적으로 기마를 타고 이동하던 시대의 유산이 남아 있습니다. 반면 우측 통행을 선택한 나라들은 프랑스 혁명과 같은 역사적 사건들이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러한 결정들은 단순한 규칙 이상의 의미를 지니며 각국의 정체성과 문화, 그리고 역사적 배경과도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영국은 오랜 역사 동안 좌측 통행을 유지해 왔습니다. 이는 중세 시대에 군인들이 무기로 상대를 공격할 때 오른손잡이인 경우 상대를 왼쪽에서 접근하는 것이 유리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전통은 오늘날에도 이어져 영국뿐만 아니라 호주, 뉴질랜드, 일본 등 여러 국가에서 좌측 통행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반면 미국은 프랑스 혁명과 함께 우측 통행을 선택하게 되었고, 이는 이후 많은 라틴 아메리카 국가들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교통 통행 방향의 차이점은 단순히 역사적 사실로 끝나지 않습니다. 다양한 문화적 요소와 경제적 요인들이 뒤섞여 있기 때문에 각 나라의 교통 체계는 고유한 특성을 지니게 됩니다. 이러한 통행 방향의 차이는 여행객들에게 혼란을 줄 수 있지만 동시에 각 나라의 문화와 역사를 이해하는 중요한 키가 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왜 일부 국가들은 좌측 통행을 하고 다른 곳은 우측 통행을 선택했는지에 대한 문화적, 역사적 이유를 심도 있게 탐구할 것입니다. 영국, 일본, 미국 등 각각의 나라가 어떻게 이러한 선택을 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 선택이 오늘날의 교통 체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이 글을 읽고 나면 단순히 교통 통행 방향을 아는 것을 넘어 각국의 문화와 역사에 대한 깊은 통찰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럼 이제 좌측과 우측 통행의 이면에 숨겨진 이야기들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사적 배경, 좌측과 우측 통행의 기원 후 1. 영국. 왕의 법칙과 중세의 유산 영국에서는 좌측 통행이 전통적으로 지켜져 왔습니다. 이 배경은 중세 시대의 기원을 두고 있으며 그 당시 기사들은 상대방과의 전투에서 오른손에 들고 있는 칼이 왼쪽에서 오는 적에게 닿지 않도록 하기 위해 좌측으로 통행하였습니다. 이러한 관습은 시간이 지나면서 대중교통 수단이 발전하고 도로가 형성되면서도 지속되었습니다. 영국의 좌측 통행은 단순히 교통 규칙을 넘어 국가의 상징과도 같은 존재입니다. 영국을 방문하면 사람들은 이 전통을 존중하며 왼쪽으로 통행하고, 이는 영국 사회에서 중요한 문화적 요소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영국의 교통 문화는 오랜 전통과 역사를 간직하고 있어 그 자체로 매력적입니다. 과거의 관습이 현대의 규칙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은 전통을 중시하는 사회의 가치관을 잘 보여줍니다. 이 일본 도로 교통의 현대적 정착, 일본 역시 좌측 통행을 채택하고 있으며 이는 일본의 역사적 발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 19세기 후반에 기차의 운행을 시작하면서 영국의 영향을 받아 좌측 통행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기차는 선로를 따라 달리는 데 있어 통행 방향이 중요한 요소가 되었고, 이를 기반으로 도로 시스템 역시 영국식으로 설계되었습니다. 일본은 기술과 전통을 혼합하여 교통 규정을 현대화하는 데 성공한 나라 중 하나입니다. 이러한 혼합은 일본 사회의 특성인 효율성과 질서를 더욱 강조하게 됩니다. 또한 일본의 교통 시스템은 높은 수준의 안전성을 자랑하며 교통사고를 줄이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교통 시스템은 매우 효율적이고 정돈되어 있습니다. 전통적인 요소와 현대적인 기술이 결합하여 만들어진 이 시스템은 세계적으로도 모범 사례로 여겨집니다. 이는 일본 사회가 전통을 소중히 여기면서도 동시에 미래지향적인 발전을 추구하고 있다는 점에서 많은 교훈을 줍니다. 3. 미국. 독립과 혁신의 상징 반면에 미국은 우측 통행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19세기 초에 마차와 자동차의 발전과 함께 교통체계가 변화하였고 1900년대 초반에는 대부분의 주에서 우측 통행으로 전환되었습니다. 미국의 교통체계는 그들의 독립적인 정신을 잘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자유롭고 개방적인 문화 속에서 각 주마다 교통 방향이 통일되지 않았던 과거의 배경을 감안하면 현대의 통일된 교통규칙은
미국 사회의 발전과 변화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국의 우측 통행은 효율성과 실용성을 중시하는 문화의 반영인 것 같습니다. 교통 규칙이 개인의 선택과 자유를 존중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는 점이 매력적으로 다가옵니다. 사후세계의 다양성, 통행 방향의 혼합. 전 세계에는 저측과 우측 통행을 채택한 나라들이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인도와 호주, 뉴질랜드는 저측 통행을 따르고 있고 유럽의 많은 국가들은 우측 통행을 선택했습니다. 이런 다양성은 각국의 역사적 배경, 식민지 시대의 영향, 그리고 기술적 발전에 따라 달라졌습니다. 이러한 교통 방향의 다양성은 단순한 통행 규칙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각국의 역사, 문화, 그리고 사회적 환경이 교통 시스템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를 살펴보는 것은 매우 흥미로운 일입니다. 또한 각국의 고유한 통행 방향을 이해하는 것은 국제 여행 시 문화적 충돌을 피하는 데에 도움이 됩니다. 다양한 문화와 역사적 배경이 혼합되어 있는 이 세계에서 교통 방향은 단순한 규칙이 아니라 각 나라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는 점이 참 흥미롭습니다. 각국의 교통 방향이 그 나라의 문화와 역사를 얼마나 잘 반영하고 있는지 알 수 있어 더욱 재미있습니다. 동남아시아의 교통 통행 방향을 알아보겠습니다. 저측과 우측의 혼합. 동남아시아의 교통 세계. 여러분, 동남아시아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이 지역은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다양한 문화로 유명하지만 교통 통행 방향에 대해서도 흥미로운 사실들이 숨겨져 있습니다. 동남아시아 국가들에서는 어떤 교통 규칙이 적용되는지, 그리고 이러한 선택이 어떤 역사적 배경과 문화적 맥락에서 이루어졌는지를 알아보는 것은 매우 흥미롭습니다. 특히 동남아시아는 좌측 통행을 따르는 나라와 우측 통행을 따르는 나라가 혼재해 있는 지역입니다. 이러한 다양성은 각국의 식민지 역사, 문화적 교류, 그리고 현대적 발전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동남아시아의 교통 통행 방향에 대한 다양한 측면을 살펴보고 각 국가별 특징을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동남아시아 여행을 계획하고 있다면 교통 시스템을 이해하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동남아시아의 통행 방향, 역사적 배경과 문화적 요인. 좌측 통행 국가. 태국과 말레이시아. 태국과 말레이시아는 좌측 통행을 따르는 국가들입니다. 태국의 경우 좌측 통행은 영국의 식민지 시절에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태국은 영국 식민지의 영향을 직접 받지는 않았지만 19세기 후반부터 자동차와 기차 도입 시점에 좌측 통행 규칙을 채택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당시 대중교통과 물류 체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선택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말레이시아 역시 영국의 식민지였던 시절에 영향을 받아 좌측 통행을 선택했습니다. 두 나라 모두 전통적으로 대중교통 수단과 도로 설계에서 좌측 통행을 유지하며 이는 오늘날에도 그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태국과 말레이시아의 좌측 통행은 이 지역의 독특한 문화적 정체성을 반영하는 것 같습니다. 식민지의 역사적 배경이 교통 규칙에도 영향을 미쳤다는 점이 흥미롭습니다. 우측 통행 국가. 인도네시아와 필리핀. 반면 인도네시아와 필리핀은 우측 통행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의 경우 1945년 독립 이후에 교통 규칙을 우측 통행으로 전환하였습니다. 이는 독립을 기념하고 국가 정체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볼 수 있습니다. 필리핀은 스페인의 식민지 시절부터 우측 통행을 유지하였고 이후 미국의 식민지 시대에도 이 규칙이 지속되었습니다. 현재 필리핀은 미국식 교통 체계를 따르고 있으며 이는 우측 통행으로 귀결됩니다. 인도네시아와 필리핀의 우측 통행은 독립과 현대화를 추구하는 국가의 의지를 잘 보여줍니다. 각국이 자신들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과정에서 교통 방향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이 흥미롭습니다. 혼합 통행 국가. 브루나이와 싱가포르. 브루나이와 싱가포르는 좌측 통행과 우측 통행이 혼합되어 있는 국가들입니다. 브루나이는 영국의 보호국으로 있었으며 따라서 좌측 통행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현대화를 위해 도로 시스템을 점진적으로 개선하고 있습니다. 싱가포르는 영국의 식민지 시절부터 좌측 통행을 유지하고 있으며 현대에도 이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싱가포르의 교통 시스템은 매우 효율적이며 첨단 기술을 활용하여 교통 안전을 높이고 있습니다. 브루나이와 싱가포르의 혼합 통행 시스템은 현대화와 전통을 동시에 아우르는 예시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시스템은 각국의 사회적 요구와 변화하는 환경에 따라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다는 점에서 흥미롭습니다. 동남아시아의 교통 시스템과 문화적 요소. 동남아시아의 교통 시스템은 각국의 역사적 배경과 문화적 요소가 얽혀있는 복합체입니다. 좌측과 우측 통행의 혼합은 이 지역의 다양성과 유연성을 반영하며 각국의 고유한 문화적 특성과 상호작용하고 있습니다. 여행을 계획할 때는 이러한 교통 규칙을 이해하고
안전하게 이동하는 방법을 미리 알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동남아시아는 관광지로 유명한 지역이기 때문에 다양한 외국인 여행자들이 방문합니다. 이들이 현지의 교통 시스템에 익숙해지도록 도와주는 것은 각국의 발전에 큰 도움이 됩니다. 여행자는 교통 규칙을 숙지하고 서로 소통하며 안전한 여행을 즐길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동남아시아 교통의 미래. 동남아시아의 교통 방향은 단순한 규칙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각국의 역사, 문화, 그리고 현대적 발전이 교통 통행 방향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동남아시아를 여행할 때 이러한 다양한 교통 시스템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것은 각국의 문화와 역사에 대한 깊은 통찰을 제공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결론. 교통 통행 방향의 문화적 의미와 우리의 이해. 이 글을 통해 우리는 교통 통행 방향, 즉 좌측과 우측 통행이 단순한 교통 규칙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는 것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각국의 선택은 단순히 차량의 이동 방향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의 역사, 문화, 사회적 관습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를 반영하는 중요한 지표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영국의 좌측 통행은 중세시대의 전통과 군사적 필요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이는 여전히 많은 영국식 식민지 국가들, 예를 들어 호주와 뉴질랜드에서도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통은 단순히 과거의 유산이 아니라 그 나라의 정체성과 문화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습니다. 반면 미국의 우측 통행은 프랑스 혁명과 같은 역사적 사건에서 비롯된 것이며 이는 후에 라틴 아메리카 국가들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런 변화를 통해 미국은 다수의 차량 통행이 이루어지는 현대 사회에서의 효율성을 추구하게 되었고 이는 다른 많은 국가들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통행 규칙이 갖는 문화적 맥락을 이해함으로써 우리는 다양한 문화 간의 차이를 존중하고 각국의 역사와 문화를 더욱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교통은 단순한 이동이 수단이 아니라 각국의 정체성과 가치관이 녹아있는 하나의 문화적 상징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앞으로 여러분이 세계 각지를 여행할 때 이 글에서 배운 통행 방향의 배경과 그에 따른 문화적 의미를 되새기며 더욱 풍부하고 깊이 있는 경험을 하시길 바랍니다. 이제는 단순한 교통 규칙이 아닌 문화의 상징으로서 통행 방향을 이해하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